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정재훈입니다. 네, 저는 챕터 4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하였고, 어, 차례로는 연료전지의 개요, 테크마이닝 분석, 테크마이닝 결과, 테크마이닝 정보 프로세스, 테크마이닝 정보 상품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챕터는 특화 분석 연료전지의 경우에 대해서 분석 경우에 대해서 어, 써 있던 부분이고요. 연료전지는 저장의 기본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며 이 퓨어셀은 수소와 산소로 수소와 산소를 물로 변환해서 전기와 열을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를 대신해서 산소와 물과 함께 그것을 재충전하여 배터리와 같은 전기화학 장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퓨어셀의 타입으로는 산화제는 거의 산소이며 주요 유출물은 물입니다. 저온 존지는 어, 활성이 높고 값비싼 촉매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은 작거나 아니면 시작이 빠르고 어, 휴대 가능한 파워 자원으로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는 퓨어셀 타입의 5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이런 5종류의 퓨어셀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온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각각 다 다른 퓨어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테크마이닝 분석에는 이 챕터 4에서는 테크 마이닝을 초반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마지막에 그 결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나머지 그 중간의 분석 과정들이나 다른 부분들은 이 챕터 16, 챕터 12, 챕터 13에 나와 있으니 추후에 저희가 같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6에서는 이런 9가지 단계의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테크 마이닝을 분석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슈 식별, 두 번째는 정보 자원의 선택, 세 번째는 검색 정제와 데이터 찾기랑, 네 번째는 데이터 클리닝, 다섯 번째는 베이직 분석, 여섯 번째는 이제 진보된 분석, 일곱 번째는 표현, 여덟 번째는 해석, 아홉 번째는 활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세부적인 질문의 대답으로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는데, 음, 이, 이 테크 마이닝은 이 많은 면에서 묘사가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기술 경영 목표로부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경우에 대해서 분석을 기술 테크 마이닝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질문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챕터 12에서는 테크 마이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것을 이 드웬트 어널리틱스에서 이용하는 벤티지 포인트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분석자들은. 챕터 13에서는 13가지 기술 경영 이슈와 39가지 기술 경영 질문, 그리고 200개 이상의 혁신 지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테크 마이닝은 특정한 이슈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특정한 이슈를 처리를 하고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기술 그리고 그런 기타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진보의 지표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혁신을 향해서 이 지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이 사이언스랑 기술 데이터가 주로 사용돼서 묘사가 되고 이런 컨텍스추얼 정보의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 마이닝 결과 부분입니다. 분석 과정에 대해서 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것을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가 간단한 소개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4에서는 이런 퓨어셀에 대한 2002년에서 2003년 동안에서 수행된 퓨어셀의 연구 조사를 해서 이 기본 측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노베이션 혁신 지표를 보여주고 이 다른 이런 기타 데이터는 11,764개의 앱스트랙 이 저널의 앱스트랙이랑 그다음에 이런 SCI에 모아진 이 연구 페이퍼를 이용해서 이 기타 데이터를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9,724개의 특허 패밀리 기록과 기록도 포함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런 테크 마이닝 결과로서 얼마나 R&D 활동이 많이 된 건지 간주하고 이런 특허와 페이퍼의 전반적인 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3,311개 특허 양수인 리스트와 이 1,367개의 저널을 찾을 수 있었고 저널에 있는 기사를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의 범위는 이런 것들을 의존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시킵니다. 얼마나 시간이 되었는지도 또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데이터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나와 있고 이런 분석의 속도와 비용이 이런 정밀도를 위해서 든다는 단점이 또 있었습니다. 좋은 분석 결과입니다. 좋은 분석은 이런 밸런스 있는 게 되어야 되고 좀 충분히 깔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게 이제 좋은 분석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로서 다루는 거는 이런 R&D가 얼마나 적은지 많은지 그래서 뭐 경쟁자가 적은지 많은지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종종 이 테크 마이닝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이 테크 마이닝을 이용할 때는 이런 기술의 특징화하는 것을 제공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이런 경쟁자나 이런 콜라보레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게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카운트나 리스트로도 수출,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what breakout으로 얼마나 많은 기사가 이런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처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이런 벤테이지 포인트와 이런 벤테이지 포인트를 이용해서 기사를 스캔을 하고 이 기사 제목에 11%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다루고 있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사에서 특정 자료를 언급하는가. 그래서 이 표 4-3에서는 키워드 필드에서 몇 가지 자료를 나열을 하고 이 조직의 재료 과학자와 함께 이를 검토하면 능력의 격차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르코늄에서 진행 중인 작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처럼 이런 능력의 격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 테크마이닝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숫자를 세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챕터 16에서는 이런 우선순위랑 이런 패밀리 특허에 대해서 같이 보는 것을 통합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D 그 위치가 마켓에서 얼마나 구별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이런 카운트랑 세그리게이트 구분을 해서 이런 특정 하위 토픽에서의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이런 추적에 대해 추적을 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드바에서는 이 오스트레일리안 호주 사람들이 이런 산화물 퓨어셀에 대한 기사를 찾았는데 이 파트너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파트너를 구할까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바에 써있는 시나리오 내용은 저희가 이제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미국 회사라는 시나리오를 상상을 하고 여기에 이 원격 설정을 위한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한 혁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라는 회사라는 가정하에 기술을 조사를 했고 이 SOFC가 가장 유망해 보이지만 사용자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에서 우리와 함께 일할 호주 파트너를 찾고 싶다라는 이런 사이드바의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사이드바의 가정을 통해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퓨어셀의 사례를 분석을 하고 데이터로 도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그런 더웬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4-1은 이런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저자 패턴 기반으로 이런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게 연결된 것을, 이런 공동저자의 패턴을 이런 네트워크로 확인을 하였고, 이런 테이블 4-4에서는 몇몇의 데이터 필드를 결합을 해서 어, 누가 더 이제 더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직과 비슷한지, 이런 타이틀을 통해서 비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의 트렌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회사나 정부나 정부 연구소나 이런 대학의 세 가지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나타나였고, 이 포거랑 창이라는 이 저자들이 가깝게 콜라보레이션을 한 것을, 이 내용들을 보고 가깝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아치라는 이 저자는 연구 지역에서 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피겨 4-2에서는 이런 해석값을 추가해가지고 이런 활동력을 이런 합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값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아카데미, 코퍼레이트, 그리고 거브먼트,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한꺼번에 한 것을 보여주었고, 여기서 해석하는 관점은 이런 아카데믹한 게 되게 이렇게 많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조직 타입에서 이런 단서로서 이 아카데믹이 되게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여기에서 활발한 것 중에 제일 좋은 아카데믹 대학교는 MIT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비율은 이 혁신 지표로서 이제 R&D의 출원에 대해서 확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기술의 상업화가 가장 빠른 것은 이런 기술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21%가 이런 회사로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매우 강한 산업을, 이 퓨어셀 개발에 대해서 매우 강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4-2 부분에서 잠시만요. 똑같은 그림이 아니네요. 네. 이 밑에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 4-3에서는 이런 조직을 위한 특허 출원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SOFC에 대해서 추세를 확인한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적인 그 전에 이 4-4로 넘어왔는데 테크 마이닝 정보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용한 것인지 이용하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화 부분인데 이런 챕터 13의 배열은 챕터 13은 기술 경영 이슈의 테크 마이닝 프레임워크로 배열이 되어 있고 이런 이슈, 문제점, 문제 그리고 지표로서 이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챕터 13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이런 간주할 때 이런 비즈니스 의사결정 프로세스로서 결합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화는 이런 많은 베네핏을 제공을 하는데 이런 보통 데이터 소스의 세부 사항과 S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이런 소프트 분석의 단계 그리고 더 좋은 아웃풋의 인식 형태를 제공하는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시스템화 하면은 이런 활동력이나 채택력 그리고 통찰력 같은 것들이 테크 마이닝에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시스템화를 한다면은 되게 감옥같이 갇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테크 마이닝 인포메이션 프로세스로서 스테이지 게이트랑 유사한 시스템 결정 프로세스로 이렇게 주제 토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각각의 키워드, 키 후보 연락, 연결, 막 이렇게 되게 각각의 주제로서 여러 개 상자로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장 해피한 중간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조직화는 어떻게 명확하게 조직화하는 것은 어떻게 테크마인이 최고로 이 상태로서 이 스테이지 게이트 앤 시뮬러 시스테마틱 디시전 프로세스로 기여할 수 있는지 짜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이런 프로세스의 추가적 결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점자적인 접근법을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다국적 회사의 빈번한 평가에서 다른 기업을 평가할 때 이것이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 이런 다른 기업을 평가하고 나서 이런 잠재적인 협력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표를 본다면 더 쉽게 이렇게 표를 짜서 본다면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유저나 데이터 테크 마이닝 분석가가 함께 이것을 리뷰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채택할 건지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템플릿은 이런 기술 경영 문제를 마주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템플릿을 통해서 되게 더 좋은 결과를 생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크 마이닝 인포메이션 프로덕트입니다. 원 페이저 언어 포텐셜 콜라보레이팅 오거니제이션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위에서 계속 저희가 시각화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했던 것들을 하나의 원 페이퍼로 페이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정보를 통합을 해서 이런 중간 결정을 이 하나의 페이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규어 4.5가 이 밑에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아까 위에서 봤던 네트워크 분석이나 이런 테크트리 그리고 이런 스코어 카드 그리고 히스토그램 이런 여러 가지를 원 페이지로 만드는 것이고 이런 저기에 있는 정보들은 이 피규어 4.4에서 기초된 것을 사용을 하여서 이런 스코어 카드 저 밑에 있는 부분에 스코어 카드를 추가해서 이 4-4와 그 위에서 시각화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한 개로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텀 라인의 문제는 이 퓨어셀에 대해서 연결된 것이 무엇인지 추적을 하는 단계이고 퓨어셀 이 회사의 이 잠재적인 콜라보레이터로서 이 퓨어셀 회사에 연결된 것이 어디인지 이렇게 추적하는 이런 결과물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4-4의 템플릿을 가져와서 디폴트로 사용을 하고 5가지 후보의 스코어 카드 요소를 추가한 것을 이 밑에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스코어 카드 특징을 설명해 드리자면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다음에 다양한 지표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위 부분에 이 부분을 말하고 있으며 이 스코어 카드는 이 좋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랑 협업을 하거나 경쟁을 할지 좋은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도와주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핏 이 기술 적합성은 우리가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테크니컬 니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회사가 이 기회로부터 헝그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테크 컨센트레이션 기술 집중은 그게 수행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의 관심이 그들의 특허의 비율에서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 집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범위는 우리의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것을 나타내고 그들이 나타내는 것이 그게 맞는지 만족시키는 건지에 대해서 이 테크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스펙트럼은 이 R&D에서
이런 나타내고 있는 강점을 지표화하고 있고, 이 R&D, 이 제조, 그 다음에 상업화에 대해서 얼마나 어, 강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카드를 적용한 부분입니다. 이런 크로스 상호 이 비교를 통해서 활용을 하였고, 여기서는 주로 공동 개발 활동과 그 다음에 빠른 공동 개발 활동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를 우려를 하였고,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른 게이지인지 수행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네, 그 회사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게이지를 채우면서 이런 스코어 카드의 특징들을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원 페이지 온 potential collaborating organization에 대해서 제가 그냥 보기 편하게 한 개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부분입니다. 이런 우선 특허 경영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보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특허 인용 테크 트리를 특허 트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식 네트워크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명자와 저자는 이 리스트의 단위로서 이 SOFC R&D 핵심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배드월이나 포거라는 저자와 함께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챕터 마지막 4의 테이크 홈 메시지는, 이 챕터는 테크 마인이 무엇을 하는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R&D 활동의 양에 대해서 리스트로 컨베이하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정보 차원을 추가해서 두 가지 리스트를 크로스해서 할 수 있었는데, 아까 말한 누구랑 할지 아니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추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생 기술 패턴에 대한 다양성을 이런 트렌드는 다양한 발생 기술 패턴을 포착할 수 있었고, 지식 네트워크는 각각의 시각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식 네트워크는 이런 각각의 초점을 묘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 간의 조직이나 그런 것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핑은 이런 용어 중에 관련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6-8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크 마이닝은
이런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해주고 이런 딱 맞게 해줄 수 있는 분석이라고, 그리고 시각화 도구로서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챕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